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이미 633은 깨졌다라고 보여주고 있죠. 법관 기피 신청까지 했다며요. 네. 대통령께서도 출석 요구 하는데 불응하고 또 어저께 출석 요구서를 전달을 했는데 안 받잖아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으로 잘못해서 덮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더 잘못해서 덮이고,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는 정말 지긋지긋한 적대적 공생관계. 이제 둘 다 침대 축구를 하고 있어요. 지긋지긋한 적대적 공생관계. 침대 축구 뭐 이런 표현 아시죠? 원래 1대0 정도로 이기고 있을 때 후반 한 3, 40분 남겨놓고 계속 누워있고 뭐 하고 시간 끌기 작전. 근데 이제 이 부분이요, 최진경 변호사님. 네네. 공시송달 조치를 재판부가 했다는데 공시송달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소환장을 직접 법원의 관계자나 우체부가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예. 가서 똑똑똑 두드려봐도 아무리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사 가고 나서 주소 보정 신고를 안 했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 일반적인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 부정을 이유로 구속 사유 영장 발부할 사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만만한 사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안 받으면은 최대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그럼요. 사유다? 왜냐하면은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사건을 부르고 하면 일어나서 이 본인이 피고인인지 확인한 다음에 주소가 변경되면은 신고를 하세요. 그런데 송달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구속영장도 발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정에서 고지한 다음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1심 판결에 있던 주소로 어떻게 보면 소송 기록 통지를 했는데 이사를 가고 없다는 거예요. 폐문부재와 이사부재가 두 번이 어떻게 보면 갔었는데 없었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주소 변경했다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되는 주거 부정에 해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화가 많이 나셨네. 일단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결국은 뭐 이재명 대표가 어딘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달리 어떻게 보면은 최대한 재판을 늦추고자 하는, 아까 축구로 말한다고 하면은 침대 축구를 하자고 하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합리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시송달을 받지 않자 공시송달을 했고, 공시송달을 하면은 일주일 내에 송달이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미 송달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선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버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앞으로의 어떤 그런 공선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골석 재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2심 재판은 송달된 때로부터 3개월이 아니고 1심 선고된 때로부터 3개월입니다. 벌써 한 달이 거의 다 돼갑니다. 그러면은 두 달 내로 2심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11월 15일에 1심 선고가 났으니까. 그렇죠. 그럼 벌써 지금 한 달이 지났고. 10월 15일, 예. 1월 15일, 2월 15일이면 법대로 한다고 하면은 2심 판결이 선고될 것이고, 그러면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이면은 늦어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려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봅니다. 서류, 항소심 서류 안 받으니까 공시송달이라고 해서 아까 최진영 변호사가 설명해 주다시피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식으로 재판부가 일단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주진 의원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90일 이내에 지금 형사소송 재판의 2심을 선고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불명, 이사를 갔으면서도 재판부에 그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전형적인 재판 지연 수법이고, 또한 1심에서 또 이런 식으로 소송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탄핵 재판은 법상으로 따지더라도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법기능의 원칙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먼저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진행돼야만 여야 균형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욱 대변인 아까 여권의 시간 끌기 엄청 비판하셨는데 이거 이재명 대표 서류 왜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좀 전에 뭐 말씀을 주셨는데 한 달 됐다고 하시는데 최초로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거 서류를 보낸 게 12월 8일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소가 잘못돼가지고 반환됐다가
그러고 따지면 지금 열흘 사이에 벌어진 문제지 않습니까? 이 열을 가지고 재판을 지연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것은 좀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 저는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해서 그 여권에서는 633의 원칙만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633의 원칙이라는 것은 재판부가 해야 할 얘기 아닙니까? 재판부가 가만히 있는데 여당에서 지금 재판부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이 과연 맞는 것인가? 또 이 피고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 방어권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재판 전략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좀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안 받아요. 송달 안 받고 뭐 다 안 받습니다. 거기 사람이 찾아가고 저기 그 우편으로 보내고 안 받아요. 그거 똑같은데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건지 저는 일단 저 한번 묻고 싶고 두 번째로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만 뭐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말씀하시죠. 두 번째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지금 받아야 하는 이 사법 심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을 지금 마비시키려고 했던 이 관계, 이 계엄, 또 내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선적인 평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 사과, 성찰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그 얘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래서 뭐 또 침대 축구 적대적 공생관계 뭐 시간 끌기는 뭐 누구나 다 윤 대통령이든 이재명 대표든 다 똑같은 거 아니냐는 비판을 그만 차치하더라도 이건 정치적인 비판은 그렇다 치고 법적인 거예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는 최대 186개월의 권고라면 이건 633도 이건 권고고 어느 부분이 더 강제성 있는 겁니까? 만약에 그 선거법 재판과 혹은 그 탄핵 심판이라면요? 근데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접수된 때로부터 180일, 6개월에 이게 그 선고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고리가 되거나 해서 제대로 그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관 구성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 기간은 180일 이내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23조 1항 7호 어떻게 보면 7인 이상 그 정족수 규정이 효력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심리가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지금 이 사건이 길어져서 4월 달이 돼서 2명이 퇴임해버리면은 그러면은 현 상황 속에서는 심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 속에서 180일이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헌법재판소법이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면에 형사사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이 사건은 수사 단계가 아니고 수사 단계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다 빠져나갔습니까? 재판조차도 최대한 늦추고 불을 출석했는 케이스 한두 번입니까? 이제는 1심 끝나고 항소심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 진행되는 것과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 방어권 행사를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결국 이제 시작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줘야 되는 반면에 이미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너무나 많이 지금 이재명 대표는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간이 끌다 보면 또 만약에 대통령이 파면되고 했을 때 벚꽃 대선이 아니라 여름 대선 얘기도 벌써 나오는데 뭐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저희가 미뤄 짐작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건진법사는 또 뭐야? 까도 양파내라고 바로 그냥 생각나신 거 바로 써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블랙 코미디 찍어요라고 아마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이틀 전에 모의했다 뭐 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햄버거 먹을 정신이냐라고 하셨어요. 정보사 동원은 진짜 무섭다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2대 침대 축구하는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